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번 시간은 2019년, 2020년 기업 전문 파트의 개정 강의를 진행하겠습니다. 기업 전문은 아무래도 개인 심사역보다 좀 더 전문성이 있습니다. 또 생소하다 보니까 시험 준비에 어려워하는 분들이 많으신데요. 자, 그래서 좀 더 효율적인 합격을 위해서 먼저 이 시험에 어떻게 대비를 해야 되는가에 대한 간단한 오리엔테이션 자료를 준비했습니다. 안내 말씀 먼저 드리고 본 강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PPT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자, 국가공인 보험심사역 시험이고요. 자, 기업심사역입니다. OT를 진행해 보겠습니다. 자, 먼저 그 합격 시험 결과 17회 시험 2018년 가을에 있었죠. 17회 시험하고 18회 시험의 데이터를 보여드리겠는데 일단 이제 응시 인원이 1,600명이고요. 우리가 지금 준비하고자 하는 기업보험은 합격자가 123명인데요. 또 합격률이 22%입니다. 그리고 다음 시험에 보면은 자 18회 시험은요. 2019년 5월 18일인데 응시 인원이 1,400이고 기업보험의 합격자가 94명입니다. 그리고 합격률이 27.4%인데 이제 앞에서 물론 이제 이 합격률은 뭐 다른 비슷한 레벨에 있는 시험에 비한다면 전체적으로 합격률이 낮습니다. 이건 뭐 잘 아시겠지만 이제 앞에 17회와 18회 시험의 이 데이터가 연수원에서 발표하는 공식 포맷이거든요. 근데 이 합격률에는 개인과 기업이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산업인력공단에 있는 자료를 찾아봤습니다. 좀 힘들게 찾았어요. 찾아봤는데 그래서 이제 개인과 기업의 응시자 따로 나오고 개별적인 합격률 차이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 17회 누적 합격률 20.36 그리고 18회 20.70 어쨌든 누적으로 보면은 20% 초반에 있는 아주 객관식 중에서는 가장 어려운 시험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자, 그리고 이 합격률은 개인과 기업이 포함되어 있다 이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방금 말씀드린 대로 기업 전문만 따로 기업 전문의 기업 심사의 합격률이 어떻게 되는가를 자 보겠습니다. 자, 2013년에서 2018년까지의 데이터입니다. 개인 심사역과 기업 심사역이 구분되어 있고요. 자, 쭉 보시면 어떻습니까? 자, 먼저 이걸 먼저 볼까요? 응시 비중입니다. 그러니까 매 시험마다 저한테 그 메일로 질문 주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뭐부터 먼저 하는 게 좋으냐 이렇게 질문 주시는 분들이 꽤 계세요. 일단 이걸 보면 어떻습니까? 전체적으로 7대3의 비율이죠. 7대3 정도로 개인이 더 많습니다. 네, 정확히 말하면 그 최근으로 보면은 7.5 대 2.5 이렇게 보는 게 맞아요. 그래서 일단 이제 이렇게 개인을 많이 보는 이유는 그 개인 심사역 안에 있는 커리큘럼이 장기 보험 위주니까 그쪽에 종사하는 직원의 비중이 더 높기 때문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개인을 먼저 준비하고 이제 개인을 합격한 다음에는 기업 전문만 합격을 하면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기업 전문은 아무래도 인원이 매우 작죠. 그래서 희소성이 더 높으니까 기업 전문까지 꼭 취득을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자, 이제 일단 응시 인원의 차이는 이 정도다 이렇게 확인하시고요. 자, 그러면은 개인 심사역과 기업 심사역을 별도로 구분한 이 합격률의 차이를 보겠습니다. 자, 2013년부터 보시면 뭐 엄청 낮았네요, 그죠? 자, 쭉 그래도 어쨌든 뭐 20% 초반이니까 내외니까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그죠? 자, 그런데 어떻습니까? 기업 심사역은 기업 심사역은 더 전문성이 높고 어려운데 합격률이 더 높네 이렇게 우리가 확인할 수 있죠. 합격률을 보면은 자 얼핏 보더라도 개인보다는 높죠. 요 2016년 2015년이네요. 요때만 좀 비슷하고 조금 높고 나머지는 오차범위 밖으로 좀 높은 편이죠. 네, 많이 높고요. 네, 플러스 7 여기다 플러스 7 정도 여기는 뭐 12가 더 높네요. 자, 여기는 플러스 6 정도 높죠. 이렇게 기업이 더 높아요. 자, 이런 현상은 어떤 현상이냐면은 좀 중요한 어떤 그 포인트가 있는데, 결론을 말씀을 드리면요. 기업 심사역은 공부하기는 좀 더 어렵습니다. 개인 심사역에 비해서. 왜냐하면은 좀 생소하잖아요. 그죠?
배상책임보험, 뭐 해상보험, 또 특종보험 이런 것들이 우리가 이제 일상으로 거의 접하기 어려운 거고 이제 현업에 그 관련된 그 소수의 관련된 현직자분들을 빼고는 다 생소한 거예요. 그리고 보험의 종류가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가 이제 우리 그 커리큘럼이 재산보험, 그 다음에 특종보험, 그리고 배상책임보험, 그리고 해상보험으로 가는데 특종보험만 해도 굉장히 종류가 많죠. 뭐 건설공사보험, 조립보험, 기계보험, 뭐 지적재산권보험, 금융기관 종합보험, 뭐 범죄보험, 도난보험 엄청 많습니다. 그리고 배상책임보험에서도 시소유, 보관자 배상책임보험, 도구보자 배상책임보험, 뭐 생산물 배상책임보험 엄청나게 많아요. 그 각각의 보험 안에 또 세부 종목으로 또 추가 특별약관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종류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공부하기는 더 어렵지만 그런데 왜 합격률이 더 높은가? 이거는요. 문제를 내는 유형이 있다고 봅니다. 문제를 내는 유형. 자, 문제 유형이 제가 이제 개인 전문을 이번에 2019년, 2020년 개정 강의 진행할 때도 말씀드렸는데 예를 들어서 자동차 보험에서 그 소멸시효를 묻는 문제, 소멸시효를 뭐 3년짜리 있고 5년짜리 있고 10년짜리 있는데 그냥 묻는 게 아니라 어때요? 여러 가지 보기를 주고 합산한 숫자가 제일 많고 적은 거를 고르게 하니까 확실히 알지 않고는 좀 어려울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유형에서 체감 난이도가 많이 올라가고 이 유형 때문에 이쪽 합격률이 더 낮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는 기업심사역은 좀 생소하고 전문성이 더 높긴 합니다. 그래서 공부하기 어렵지만 문제를 개인 심사역처럼 아주 꼬아서 내는 이런 건 없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부하기는 어렵지만 시험 보기는 상대적으로 좋지 않은가. 이것이 이 합격률로 나타나고 있다라고 정리를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기업 심사역의 특징이 뭐냐? 방금 말씀드린 대로 공부하기는 어렵지만 워낙 종류가 많습니다. 외울 게 굉장히 많아요. 외우는 걸 그냥 외워지진 않잖아요. 그죠? 내용을 이해해야 되죠? 자, 그래서 이제 밑에 내용을 미리 말씀드리는 건데 체계적으로 이해하고 암기해야 돼요. 이런 대상이 굉장히 많다는 거죠. 자, 어쨌든 공부하기는 어렵지만 합격은 상대적으로 높다. 합격률은 시험 공부하기는 어렵지만 시험 보기는 좀 더 낫다라는 겁니다. 문제를 아주 꼬아내지는 않기 때문에 내가 그 내용을 그 토픽을 이해하고 있으면 답을 찾아내기는 개인보다는 좀 쉽다라는 겁니다. 합격률로 나타나는 거죠. 자, 그래서 포인트는 이겁니다. 다양한 보험의 종류, 방금 말씀드린 대로 보험의 종류가 굉장히 많죠. 여기서 그 보험의 목적이 될 수 있는 거와 될 수 없는 거. 또 면부책 굉장히 중요하죠. 뭐 제일 중요하다 볼 수 있습니다. 보험의 본질이잖아요. 보상하는 손해가 뭐고 보상하지 않는 손해가 뭐냐. 그죠? 이 면부책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엄청나게 많은 보험의 종류가 있는데 다 구분하는 게 굉장히 쉬운 작업이 아니죠. 그래서 체계적으로 이해하고 암기를 해야 되는데 단순히 암기가 안 되니까 이제 체계적으로 이해하는 게 이해를 먼저 하고 암기하는 게 중요하고 이 암기에 대한 팁을 제가 많이 드립니다. 많이. 왜냐하면 암기할 게 많으니까. 아시겠죠? 그 부분을 제대로 따라오신다면 이 높은 합격률을 여러분도 만끽할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일단 이런 포인트 위주로 대비를 하셔야 되는데 예를 든다면 자, 동산종합보험을 보겠습니다. 자, 동산종합보험의 면부책, 보상하는 손해. 동산종합보험은 1과목의 재산보험에서 화재보험 다음에 동산종합보험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패키지보험이 나옵니다. 자, 동산종합보험에서 보상하는 손해들은 화재, 벼락으로 인한 손해, 도난으로 손해, 파손, 폭발, 파열 손해 이렇게 쭉 나오거든요. 자, 이거를 화도, 파폭, 항근, 비연 이렇게 외우시면 돼요. 화도, 파폭, 항근, 비연. 처음에는 이게 뭐냐 이렇게 하겠지만 이제 제 강의를 몇 강의 듣다 보시면은 입에 익으실 겁니다. 이런 부분이 이제 많이 소개가 돼요. 이렇게 하지 않으면요 대응이 안 됩니다. 원체 많기 때문에 보험의 종류가. 자, 그리고 동산종합보험은 처음에 담보할 때 기본위험 화도, 파폭, 항근, 비연이 기본위험과 자비험으로 구분이 돼요. 자, 이거를 다 기본요율을 담보하고 자비험 부담보 특별약관이 있습니다. 그걸 통해서 뺄 수가 있는데 자, 자비험에는 뭐가 들어가냐도 구분해야 돼요. 이것도 시험에 나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화도, 파폭, 항근, 비연 중에 건비연이 자비험에 들어갑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대응을 해야 되는
이렇게 해야만 합격할 수 있는 겁니다. 그렇지 않고는 너무나 많아요. 정말 머리 좋은 분, 암기력이 대단하신 분이 아니면은 좀 힘들 겁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제가 팁을 드리면서 최대한 좀 효율적으로 진행을 할 테니까 좀 강의를 열심히 들으시고 복습을 하시면 충분히 합격할 수 있는 시험입니다. 공부하기는 어렵지만 좀 잘 따라와서 완강하신다면 오히려 시험 칠 때 합격률은 더 높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실제 나왔던 문제입니다. 물론 뭐 연수원에서 제공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기출 문제